자, 12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올해도 인기 진열 기준 작년과 비교했을 때 합격 점수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괜히 공무원 되기 쉽다고 착각해서 들어오면 시간들 버리고 장생됩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합격 점수는 올랐죠. 올해 기준으로. 국가직은 좀 올랐습니다. 문제가 좀 쉽게 나온 것도 있지만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요. 경쟁률이 낮아졌다고 시험 합격 점수가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왜냐하면 합격권이 있는 사람은 안 접어요. 그러니까 합격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러니까 합격 점수하고 한 5점 안쪽에 나온 분들. 이번에 컷라인이 93점이었으면 한 88점, 89점 나온 분들은 안 접어요. 합격권이 근접하신 분들 많거든. 보통 공무원 시험은 그 합격권이 근접한 사람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보통 합격권에 이제 아깝게 떨어지는 사람들은 못 접어요. 접고 싶어도. 왜냐?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잖아. 이 컨디션만 도우면 될 것 같은데 잘 안 되거든. 접어도 마땅히 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또 준비하는 거죠, 이게.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 그리고 합격하는 분들 수준이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아무리 문제가 평형이 나왔어도 컷하는 90을 넘는 경우는 잘 없었거든요. 네. 문제가 평형이 나와도 웬만하면 85점 이상 안 올라갑니다. 근데 90점 초반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그 수험생들의 기본적인 피지컬이 좀 올라갔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수준이 올라갔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예전보다 붙기 힘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봅니다. 그러면 내가 평소에 공부 같은 거 하고 좀 담을 쌓았고 학교 다닐 때 공부 잘 안 했고 책상에 오랫동안 앉아본 적이 없다. 그런 분들이 힘들 수 있습니다. 예. 내가 솔직히 말해서 공부 적성이 아니다. 학교 다닐 때 좀 꼴통소리 들었다. IQ가 나쁘다.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 그런 분들은 웬만하면 공무원 시험을 안 보시는 걸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안 했는데 나이 먹어서 공부를 할까요? 상식적으로. 아니 학교 다닐 때 그 고등학교 다닐 때도 야자 제대로 수업 안 듣고 야자도 띵고 했는데 과연 나이 먹어서 공부할까? 그리고 공무원 공부는요 하루 왼종일 해야 됩니다. 하루 왼종일. 아침에 와가지고 거의 저녁 늦게까지 해야 돼요. 그 생활을 1년 내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하루만 쉬고 1년만 쉬고 월화수목금토 주일 동안 못해도 하루 기본 10시간 이상 해야 됩니다. 말은 쉬운 것 같잖아. 10시간 하면 되겠네. 쉽지 않습니다. 공무원 공부 해본 사람도 아시겠지만 밑줄 것도 많고 필기할 것도 많습니다. 외워질 게 상당히 많아. 그래서 많이 적어야 돼. 손가락 매번 아파요. 이게. 필기도 많이 해야 되고. 저도 공무원 공부할 때 그 볼펜 있잖아요. 그 잉크 볼펜을 한 10자루 넘게 썼습니다. 다 썼어요. 전 살면서 볼펜 사면 잉크가 비어질 때까지 써본 기억이 별로 없거든? 근데 공무원 공부하니까 되는 거야, 이게. 어떻게 보면 그만큼 열심히 했다는 거죠. 공무원 공부해본 사람, 정말 자기가 열심히 했다는 거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 썼던 볼펜 있죠. 다 썼던 잉크 다 많은 볼펜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 저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한 까만색,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다 모으니까 20장도 넘더라고요. 볼펜 하루 사면, 한 자루 사면 보름 만에 다 쓰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 그 까만 볼펜 사가지고 잉크가 다 마를 때까지 써본 기억이 있습니까? 웬만하면 잘 없을 거야. 난 근데 제가 수험 공부할 때 그걸 자주 경험했어요. 열심히 공부하면 한 3주 안에 그 잉크 다 마르게 할 수 있어요. 진짜로. 그만큼 적어야 될 게 많아요. 공무원 공부하면. 진짜로. 그만큼 이제 공부해야 될 게 많고 시간도 많이 써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공부 습관이 안 잡힌 사람은. 정말로. 1시간만 책상에 앉아있어도 힘들어. 엉덩이에 땀 날 것 같고 집중도 안 되고 목도 아프고 머리 안 들어오고. 그리고 문제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여러분.
아무리 공부 문제가 쉽게 나온다 하더라도 그건 어디까지는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들이 맞출 수 있는 문제고 공부를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 못 맞춥니다 이게. 그 남자분들 같은 영어를 못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영어 다음에서 하는 사람도 많단 말이야. 그러면 공무원 시험 중에 영어가 있잖아요. 뭐 경찰하고 소방은 영어가 없다 하더라도 다른 과목은 영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직렬은. 그럼 영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저 국가직 9급 일반 행정이 커트라인 93점 나왔다는 것은 영어도 못해도 85점 이상은 찍어야 돼. 영어가 아무리 문제가 예전보다 쉽게 나왔다 하더라도 영어로 고득점 맞는 건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네. 이번에 국가직 9급 커트라인이 85점이에요. 그럼 영어를 못해도 85점 이상은 찍어야 돼요. 그럼 3개 틀리고 다 맞춰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영어가 제대로 좀 잘 잡힌 분들이 많이 없거든요. 공무원 시험 준비한 사람 중에서. 그럼 다른 과목을 만점 찍어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공무원 시험에 문제가 평행이 나와도 각 과목마다 폭탄 문제 한 문씩은 있거든요. 절대 공부해도 맞출 수 없는 문제. 한 문제씩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남들 준비한다고 따라 들어오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솔직히 말해서 공부에 적성이 안 맞고 그리고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 아니고 공부하고 담을 쌓았다. 그러면 이번 생에 공무원 시험은 아닌 겁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두세라 공부해서 붙을 시험은 아니야. 2000명이면 더 뽑아도 고인물에 다 붙어 나가겠지. 초생이 얼마나 붙겠냐. 학교생들이 단기 합격했다고 말은 해도 실제로는 수험기간 줄이는 사람들 많음. 지금 국가경제 돌아가는 꼴 보면 사기업, 자영업 박살난다. 점점 공무원 공기업으로 몰린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이분은 맨날 반말로 적으시네. 이분은 항상 보면 공무원 썰만 하면 자기가 뭔가 좀 신난 것처럼 댓글을 적어요. 이분은 댓글 많이 삭제하거든. 뭐 틀린 말은 아니니까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두세라 공부해서 붙을 시험은 아니야. 예, 맞습니다. 이게 정말 머리가 똑똑한 사람 아니면 절대 두세라는 이거 다 돌릴 수 없어요. 공무원 시험이라는 게. 일단 양이 많아요. 보통 공무원 시험 합격하려면 못해도 각 과목도 5회봉은 돌려야 돼요. 5회도. 보통 1회 돌리는데 2달은 걸립니다. 공무원 기본 강의 한 바퀴 도는데 2달은 걸려. 기본 강정이. 그리고 영어 기초가 안 잡혀있으면 영어 실력 올린 데만 6개월 이상 걸립니다. 네. 노베 있으면 절대 2-3달 걸릴 수가 없습니다. 보통 이제 단기간에 붙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니에요. 1년 안에 붙는 사람이 있긴 한데 보통 그 사람들은 이 시험을 준비하기 전부터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영어가 좀 잡혀있는 사람이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뭐 올해 경찰 수험생 2,000명 더 뽑는다 해도 뭐 무조건 다 쉽게 들어간다 볼 수 없어요. 네. 경찰 시험에도 그런 고인물 수험생들 많으니까. 학교생들이 단기 합격했다고 말은 해도 실제로는 수험기간 줄이는 사람도 많다. 많아요. 진짜 많아요. 이건 진짜 확실해. 학교 수위 같은 거 보면 자기 뭐 6개월 했다 8개월 했다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보통은 짧아도 1년입니다. 짧아도 1년. 학교 수기도 뻥카드 말씀입니다. 이게. 학교 수기도. 사실 남자들 학교 수기보다 여자들 학교 수기가 더 나아요. 개인적으로. 특히 경찰 수험생들이 뻥카드 말씀입니다. 예. 허세꾼들이 많아요. 이 경찰 수험생들이 보면 약간 보면 다른 수험생들과 다르게 좀 빌런들이 많습니다. 예. 많이 해요. 엄청 많이 해요, 부모님. 특히 남자 수험생들이 올려치기 많이 합니다. 보통 어떤 수험생들이 올려치기 많이 하면 필기 성적이 커트라인에 낮은 상태에 붙은 사람들이 수험 기간으로 올려치기 많이 해요. 만약에 내가 필기 합격 커트라인 80점이다. 80에 붙었다. 그럼 뭘로 올려치기 하냐면 이제 몇 개 안 하고 붙었다. 이런 식으로. 그 말 믿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뭐냐 하면 원래 수험 기간 2년인데 제대로 공부한 게 6개월이다. 근데 그 이제 6개월 제대로 공부했으니까 난 6개월만 공부해서 붙은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뭐 다는 아니겠지만 저는 그런 허세권도 많이 봤어요. 지금도 많이 있어. 아마 경찰 수험생님이 아실 텐데 경찰 합격하신 분들은 얼마나 수험기간 뻥카 많이 치는지. 좀 경찰 수험생들이 좀 뻥카가 많아요. 남경분들이. 뻥쟁이들이 많습니다, 이게. 예, 예나 지금이나 경찰 쪽은 좀 허세꾼들이 많습니다. 빌런들이 많아요. 진짜 많아. 안일하게 못할걸? 경찰 시험 합격하신 분들. 합격했으면 된 거 아니야. 아니 2년이 3년이든 뭐 단기 합격이든 간에 붙으면 장땡이잖아. 이제 그런 걸 또 인정받으려고. 아니 뭐 단기 합격 뭐 인정받는다 한들 뭐 월급이 더 올라갑니까? 진급을 잘합니까? 그런 거 없잖아. 이게 뭐 커트라인이나 스토어 합격이나 뭐 1년 공부한 사람이랑 3년 공부한 사람 붙으면 다 똑같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든 그냥 붙으면 장땡이지 뭐 그게 중요하다고 진짜. 근데 왜 수험기간 뻥가리 치냐면 수험기간 짧아야 조회수가 잘 나오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부모님 똑같은 숙련 합격자가 있어. A는 8개월 걸렸대요. B는 4년 걸렸대요. 어쩌 보시겠습니까? A 쪽 보겠죠. 네. 그러니까 학교 쓰기 적더라도 수험 기간에 좀 낮춰야 조회수가 잘 나와요. 댓글이 많이 달립니다. 궁금해서. 그러니까 단기 합격이라는 뭐예요? 짧은 기간에 붙은 거예요. 그럼 이 사람 머리가 좋은 거 아닙니까? 고문력이 뛰어난 거죠. 이 사람은 어떻게 했길래 짧은 기간에 붙은 거야? 비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더 많이 클릭을 하겠죠. 보통 장학생 거는 잘 안 봐요. 한 4년, 5년 걸린 건 잘 안 봅니다. 보통 장학생 합격 수기는 어떤 거냐면 보통 그런 거예요. 자기가 이제 좀 인정받고 싶어서. 보통 장학생 돼버리면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거든. 자존감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붙은 거기 때문에 더 값지지 않습니까? 그럼 인정받고 싶거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인정받고 싶어. 근데 장학생들은 사실 죄송하지만 학교 쓰기 봐도 그렇게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공부 방법들 얘기는 별로 없어요. 자기도 힘들게 공부했기 때문에. 사실 학교 쓰기 보는 이유는 그런 겁니다. 뭐 합격에 대한 동기부여 얻는 것도 있지만 이 사람이 어떻게 공부했길래 공부한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 여자분들 보는 게 더 낫어요. 여자분들이 오히려 더 꼼꼼하게 좋아요. 남자들은 좀 미사여고 너무 많이 무슨 뭐 자기 무슨 뭐 가정환경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학교 쓰기 뭐냐면 어떻게 해서 필기에 합격하고 최적 합격했는지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잖아. 우리 그거 보고 싶어 하는 거고. 남자들은 좀 잡다한 거 얘기해요. 예. 근데 여자분들은 딱 필요한 얘기만 해요. 공부. 오히려 여자분들이 이런 거 얘기할 때는 더 잘해요. 제가 학교 쓰기 많이 읽어봤죠. 여자분들 오히려 공부에 대한 얘기 더 잘해요. 객관적으로 필기 성적 여자가 훨씬 더 좋으니까. 일단 공무원 시험 가장 중요한 필기 아닙니까? 필기. 필기 성적 잘 맞아야 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자분들 뭐 하루에 공부 시간 몇 시간 정했고 뭐 하루에 2과목씩 받고 책은 어떤 책, 기출문제집은 어떤 거, 뭐 공부 시간 이렇게 정했다, 슬럼프를 이렇게 극복했다, 이렇게 딱 필요한 것만 적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학교 쓰기 좀 쓸데없는 거 안 적고 그냥 공부 방법에 대한 것만 적었으면 좋겠어. 공부 방법, 체력 방법 이것만 적었으면 좋겠어. 맞잖아요. 그게 필요한 건데. 아무튼 학교 쓰기도 허세가 심하다. 지금 국가 경제 돌아가는 걸 보면 자영업, 사기업 박살난다. 박살난다까지는 아니에요. 네. 박살나길 바라신 것 같은데 아니 이 댓글 적은 분은 박살나는 거 바라고 계십니까? 보통 이런 박살난다는 표현 쓰는 사람들 중에 자기 인생이 박살나신 분들이 많은데 내 인생이 박살나니까 사기업 자영업도 박살나기 기다리시는 거 아닙니까? 만약 사기업 자영업 박살난 그 박살나신 분들이 가만 놔둘까? 공무원들을? 가뜩이나 억한 신청 푸는 그 미련들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힘든 공무원도 많은데 과연 사기업 자영업 박살나서 일할 데 없고 힘들다는 분들이 과연 그 나라에 녹을 드신 분들한테 악성면을 걸까요, 안 걸까요? 걸 수도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사기업 자영업이 예전만큼 안 되니까 공무원 쪽 올린다는 거지. 망했으면 좋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이런 좀 약간 극단적인 사고방식 하는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점점 가면 취업이 힘들고 일자리가 줄고 하는 거 맞아. 근데 그 와중에 살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급하고 살아갑니다. 살아가야 될 거 아니야. 자영업 박살나서 그럼 밥 사 먹을 데 없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 사기업 박살났는데 공무원 있어서 뭐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어? 뭐, 나라 경제, 무역이 기여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나라 행정만 돌보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나라 먹고 살려면 사기업, 자영업 어떻게 돌아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사기업, 자영업이 있어야 되긴 해. 근데 너무 많다는 거지. 자영업 너무 많아요. 그리고,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보다 많이 힘들겠죠.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공무원 시험 절대 만만히 보고 들으시면 안 되고요. 예.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 예, 어떤 분야에서든 살아남으시기 바라겠고, 예, 공무원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짐 싸들고 나오시기 바랄게요. 예. 그리고 공무원 합격했으면 학교 수위 같은 거 제발 좀 뻥카 치지 마세요. 그 수험 기간 제발 좀 낮추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적으세요.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2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